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적 인사드리면서 2013년 정기 기출 1회 컴퓨터 일반 1과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고고고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중 CPU가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 장치를 말하겠죠. 자, 중앙처리 장치가 명령어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중에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 나왔습니다.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 누상기. 자, MAR은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뭐 MBR도 있죠. MBR은 얘는 주소를 기억하는데 얘는 내용을 기억합니다.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IR은 현재 수행할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고, 프로그램 카운터 PC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한다라는 용어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윈도우 7의 로컬 영역 연결 속성에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난 2012년 3회 네트워크 설정 부분 설명하면서 일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을 못하시나? 자, 먼저 보시면, 자, 아래쪽에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자, TCP/IP하고 TCP/IP v4와 v6, 다른 애들은 설치와 제거가 모두 가능하지만 TCP/IP v4와 TCP/IP v6은 제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두 개는 속성을 이용해서 IP 설정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자, 네트워크 클라이언트는 설치 제거 모두 가능하고, 얘도 설치 제거 모두 가능하고, 얘는 설치만 가능한 거죠. 제거는 안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설치하거나 라고 했으니까 설치하거나 제거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겁니다. 방화벽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는 방화벽이 없습니다. 자, 방화벽은 인터넷의 윈도우즈, 자, 제어판의 윈도우즈 방화벽이라는 제어판 내용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랜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고정 IP 주소. 자, 고정 IP의 주소의 경우에는 여기서, 자, 유동 IP의 경우에는 여기 주소로 바뀌 유동 IP의 경우에는 DHC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HCP가 설정이 돼서 자동으로, 자, DHCP는 자동으로 주소를 받을 수 있지만 IP 주소의 경우에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TCP/IP v4의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v6도 이 서브넷마스크만 약간 차이가 있지 나머지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문제에서는, 자, 고정 IP로 접속하기 위해 설정해야 할 TCP/IP 항목이 아닌 거. 자, DHCP는 뭐라고요? 고정 IP가 아니라 유동 IP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IP를 받는. 자, 그래서 IP는 유동 IP 방식과 고정 IP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유동 IP라는 거죠. 얘가 유동 IP.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화면이나 실제 영상의 문자나 그래픽과 같은 가상의 3차원 공간을 실시간으로 겹쳐 보여주는, 자, 여기서 3차원, 가상의 3차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상의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겹쳐 보여주는 이라는 말이 듭니다. 실시간으로 겹쳐 보여준다는 말.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라고 하나요? 자,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 자, 그래서 3차원 가상이라는 용어 때문에 VRML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3차원 가상 언어는 맞죠? 그런데 답은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자,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의 가상 사물을 합성하여 약간 실제로 겹쳐서 보여준다고 했죠. 원래 환경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애를, 조그만 애를 들어야죠. 큰 애를 못 들어요, 무거워서.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길거리에 있고, 자, 스마트폰으로 맛집을 검색한다. 보통 우리가 다음 같은 데 보면 거리뷰 있죠. 거리뷰는 내가 모니터를 막 이렇게 막 마우스를 움직여 가지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움직이면 막 그 화면이 움직이죠. 그런데 내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직접, 자, 스마트폰을 맛집으로 검색한 뒤에 스마트폰을 들고 내가 삥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한 바퀴 삥, 지금 한 바퀴 돌아봤어요. 한 바퀴 삥 돌고 나면
핸드폰의 길거리 모습도 나와 함께 같이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마우스로 거리 뷰처럼 마우스로 막 움직여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거리도 같이 움직인다는 그런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이 증강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VOD, 우리 그 쿡TV 있죠, 쿡TV. 자, 한국통신 보면은 KT에 나와서는 쿡TV 다시 보기 프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7개의 데이터 비트와 1개의 페리트, 7개의 데이터와 1개의, 그러면 8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CD로 가면 안 되고, 자, 원래는 7개인데 1개의 페리티 비트를 더 추가하면 8개의 비트가 된다는 겁니다. 페리티 비트는 오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지 실제 어떤 데이터에 반영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7개의 데이터를 쓴다는 말은 아스키 코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7개의 문자로 사용 가능하며 128개를, 자, 7비트로서 128개, 확장 아스키는 1비트, 지금처럼 1비트를 추가해서 250개의 문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BCD는 6비트, FCD는 8비트, 유니코드는 16비트, 2바이트. 국제 표준 코드에 해당되는 내용들. 자, 5번에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디지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파일에 직접 저작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삽입된 특정한 비트 패턴. 저희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메일로 전송을 해드릴 때 디지털 워터마킹을 삽입해서 여러분들의 고유 저작권 번호를 심어 넣는다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자, 어떤 비디오 파일 등의 뭐 오디오, 이미지, 멀티미디어 파일들의 저작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삽입된 비트 패턴, 이런 것들로 이제 저작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자, 2013년 7월부터인가 저작권 기존에 50년이었던 게 이제 70년으로 더 저작권이 강화가 됐습니다. 당장에 뭐 문제가 안 생긴다고 아무거나 다운받으면 안 되고 70년 이내에 언제든지 적발이 되면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다운받거나 이런 거 할 때 정말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자, 6번에 그래서 2번이 디지털 워터마킹이 되겠죠. 자, 7번 문제. IP 주소를 호스트와 연결된 네트워크 접속 장치와 물리적 주소로 번역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물리적 주소로 번역을 해준다. 여기서 물리적 주소는 맥 주소를 말하는 거야. 맥 주소. 자, 맥주가 먹고 싶은 맥 주소, 그게 아니라 맥 주소,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주소를 맥 주소로 갑니다. 자, 우리는 TCP/IP. TCP/IP는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다니죠. TCP/IP는. 자, 왜 같이 따라다니냐? TCP/IP가 친구도 아니고, 자, IP가 어떤 일을 실제로 담당하는 애예요. IP가. 자, 그런데 얘는 가다가 누군가가 야, 우리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갈까? 어디 가서 우리 놀다 갈까? 그러면 그래, 그래. 그러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TCP가 옆에서 감시자예요. 감시자. 야야야, IP 너 어디가? 빨리 일해야지. 이게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래서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IP가 갑자기 가다가 막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IP는 비신뢰성이라고 그래요. TCP는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P가 실제로 일을 하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감시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IP는 네트워크 계층에 있고 TCP는 전송 계층에 있죠. 전송 계층. OSI 7계층. 그 다음에 UDP도 전송 계층에 있습니다. 전송 계층. 얘는 혼자 시켜도 잘 할 것 같으니까 옆에 따라다니는 애 없이 자기 혼자 합니다. 얘도 신뢰성이에요. 신뢰성. 자, 그 다음에 ARP는 아까 맥 주소로 변환하고 그 맥 주소를 다시 IP로 변환하는 걸 RARP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7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즈 7에서 사용자 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컴퓨터를 공유하는 각 사용자별로 윈도우즈를 설정하며 고유한 계정 이름, 그림, 암호를 선택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 파일, 즐겨 찾는 웹사이트 목록 및 최근에 방문한 웹페이지의 목록을 사용자별로 관리할 수 있다. 니꺼 내꺼 따지지 말고 이제 각자 따로따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하나의 컴퓨터지만 자, 각자 계정을 만들어서 각자 관리하자라는 겁니다. 자, 관리자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암호를 임의로 변경하면 해당 사용자는 웹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저장된 암호 및 개인 인증서를 모두 잃게 된다. 자, 사용자 계정에서 설정한 암호는 컴퓨터에
만 쓰이는 거고 인터넷 인증서라든가 뭐 메일 계정 암호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관리자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암호를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웹사이트 암호라든가 개인 인증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사용자별로 로그인하여 계정이 있으면 사용자별로 로그인하여 작성된 문서는 작성자는 다르지만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므로 동일한 위치의 내문서 폴더에 저장된다라고 했는데 계정이 다르면 위치도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별로 로그인하여 작성된 문서는 각 계정의 사용자 문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방합격이라는 사람이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한다. 그러면 C 밑에 사용자 밑에 한방합격이 되는 겁니다. 한방합격 밑에 내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다시 계정을 만들었다. 그러면 사용자 밑에 홍길동 밑에 내문서가 되는 거죠. 즉 같은 내문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내문서 폴더를 만들어서 각자 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도 역시 출제 오류로 2개가 정답이 됐어요. 3번과 4번이 모두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창의 기능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자, 뭐 이것도 앞에서 봤던 문제 같아요. 자, 여기서 슬래시를 누르는 게 아니라 별표를 누르면 하이 폴더를 보여준다라고 했던 거. 자, 10번 문제도 윈도우 7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을 좀 해봤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이게 3번이었고,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3번, 4번,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절전이 답이었어요. 과거에는 절전이 답이었는데, 제가 이걸 바꿔놨어요. 자, 정답은 그대로 기존 문제와 정답은 똑같게 하려고. 자, 그래서 대기 모드가 예전에는 설정이 됐었는데, 윈도우 7에서부터는 없어지고, 절전 모드가 안 됐던 게 절전 모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려면, 제어판의 전원 옵션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어판의 전원 옵션을. 자, 전원 옵션이 어디 있냐? 전원 옵션 여기 들어갔습니다. 전원 옵션에 들어가면 2가지가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끄는 시간 설정,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 설정. 예전에는 절전 모드는 시간 설정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하고 절전만 되지 않느냐? 하드디스크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하드디스크는 디스플레이는 표시고 절전은 절전이죠. 하드디스크도 안 되는 것 같네? 그러면 이거 어쩌죠? 자, 여기 고급 전원 관리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 옵션. 자, 문제도 그래서 고급 설정으로 뒀습니다. 고급 설정으로. 자,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하드디스크 다음 시간 이후에 끄기. 자, 지금 사용 안 함인데 30분 후에 끄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꺼져버리면 안 되니까 자, 우리 0으로 하겠습니다. 0으로. 자, 그 다음에 사용 안 함으로 된 거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절전에는 과거에 안 됐는데 다음 시간 이후에 설정 뭐 30분 정도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표시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마우스 올리면 풍선 도움 말처럼 나오죠. 디스플레이가 꺼질 때 화면 시간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표시 하드디스크 절전 대기 모드는 시간 설정을 할 수 없다는 거. 자, 이렇게 순서 쭉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림에는 절전과 표시만 보이지만 스크롤이 돼 있어요. 위에 다 보이지 않아서 위에 올려보면 하드디스크도 있다는 거 한번 직접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째 문제. 자바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객체지향 언어로 4가지 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객체지향 언어로 뭐 있었죠? 깝추다 다친다 그랬죠. 깝추다 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캡슐화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캡슐화. 자, 추상화, 상속화, 다형성. 그러면 캡슐화가 없어서 틀린 거냐? 그런가? 캡슐화가 없어서 틀린 건가?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그러면. 자, 아무튼 4가지 특징이 있었죠. 캡슐화, 추상화, 상속화,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자바의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인터프리터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언어를 특히 인공지능 분야 뭐 있었죠? 인공지능 분야의 언어 리습은 인터프리터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뭐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 방식의 자바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분산 작업이 가능하고
가상 바이트 머신을 사용한다. 가상 바이트 머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바라든가 PHP들은 운영체제의 독립적이다. 플랫폼이 독립적이다라고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11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12번 문제. 프린터 설치 과정이다. 올바른 순서로 연결된 것은. 자, 이 문제도 원래 가답안상에서는 2번으로 발표를 했지만 확정 답안에는 모두 정답 처리를 했어요. 프린터 설치하는 과정이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고 규정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정답은 2번으로 가자고요. 2번으로. 그래도 자, 만약에 그러면 이 문제가 또 시험에 나왔어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왔으면 만약에 정답이 없으면 정답 없으므로 아무것도 체크 안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틀려버려요. 무조건 틀려버려요. 내가 1, 2, 3 만약에 1, 2, 3, 4 중에 아무거나 체크를 했으면 모두 맞게 되지만 아예 체크를 안 하면 틀린 겁니다. 또는 나는 두 개 맞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체크할 거야. 1, 2번. 그래도 안 돼요. 무조건 답은 하나만 체크하는 겁니다. 하나만. 그랬다가 걔네가 잘못했으면 다 맞게 해주는 거죠. 걔네 생각을까지 미리 판단을 해서 내가 막 두 개를 세 개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프린터 설치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터 추가. 자, 우리 프린터 추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어판의 장치 및 프린터 또는 제어판의 장치 및 프린터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공용 프린터죠. 공유 프린터. 자, 공유 프린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체크된 거는 우리가 기본 프린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본 프린터. 자, 얘는 체크가 안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지금 그냥 프린터예요. 그냥 일반 프린터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프린터를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아무튼 체크가 된 거 기본 프린터. 이 옆에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이 있어요. 네트워크 프린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프린터. 자, 그러면 첫 번째 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냥 공유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를 기본 프린터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기본 프린터가 설정이 됐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본 프린터가. 아까 여기에 기본 프린터인데 기본 프린터를 바뀌었어요. 기본 프린터가 되어 있고 두 사람이 있으니까 공유되어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프린터냐 일반 로컬 프린터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 프린터 추가를 이용해서 프린터를 로컬로 할 건지 네트워크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 요즘에는 자, 윈도우 7부터는 USB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자, 포트에는 일반적으로 LPT 포트, 병렬 포트죠, 병렬. 자, 병렬은 프린터밖에 없습니다. LPT 포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USB 포트를, 요즘엔 USB 포트도 많이 사용합니다. USB 포트를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USB 포트는 자동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 프린터 마법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즉 LPT 포트의 경우에만 마법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컬과 네트워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실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프린터 추가 메뉴가 들어가야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컬로 갈 건지 네트워크로 갈 건지.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포트를 선택해요. 과거에는 업체부터, 제조업체와 모델명부터 선택을 했는데 7부터는 포트를 먼저 검색을 하고 네 번째 업체와 모델명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자, 프린터 이름하고 공유 설정이 있어요. 이름을 설정하고 공유를 설정하고 마지막에 기본 프린터 및 지정 시험 인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두 개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5번이 오겠죠. 그래서 CBD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터 추가 메뉴를 누르고 로컬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를 선택을 하고 업체를 선택을 하고, 업체는 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새로운 거. 자, 그 다음에 제조업체와 모델명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눌렀더니 프린터 이름을 쓰라고 그러죠. 이 과정은 우리 보기에 없었어요.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린터가 설치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공유를 할 거냐 말 거냐. 자, 그래서 공유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다음을 눌러서 마지막으로 기본 프린터를 설정할 거냐 인쇄를 할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인대가 아니라 근데 자, 그런데
자, 이미 기본 프린터가 있죠. 기본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얘로 기본 프린터를 쓸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아무 프린터도 없었다 라고 하면 기본 프린터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이 화면만 있습니다. 얘는 없습니다. 즉 이미 기본 프린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설치하는 프린터가 당연히 기본 프린터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Do you understand?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마침을 하면 이렇게 공유된 프린터가 하나가 설정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서 기본 프린터 설정 여부는 기존에 등록된 프린터가 없을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2번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특히 윈도우 7에서는 USB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 마법사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설치되며 라는 거. 기존 프린터가 없는 경우, 기존에 아무 프린터도 없는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기본 프린터의 사용 여부를 물어보지 않고 자동으로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제에서 좀 세세하게 어떤 조건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되려면. 자, 아무튼 프린터 설치는 과거부터 문제가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들도 좀 눈여겨보시고 1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 및 유통, 보안 등의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제작, 유통, 보안만 좀 기억을 할까요? 보안은 가장 마지막 단계 21단계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CD, 2단계는 DVD, HD, 4단계는 양방향 멀티미디어, 7단계는 동영상 데이터라든가 전자상거래, 21단계에서는 뭐죠? 아까 보안 쪽을 기억을 해주세요. 보안. 자, 14번째 문제. 윈도우 7에 설치된 프린터의 인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인쇄 대기열에 있는 문서의 일시를 중지시킬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일시 중지가 있습니다. 또 문서의 취소 메뉴를 선택하면 일시 중지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인쇄 자체가 취소돼 버려요. 그럼 인쇄가 안 하겠다라는 거죠. 인쇄 삭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인쇄가 된다가 아니라 인쇄가 아예 취소해 버리겠다. 인쇄를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인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시 중지는 중지했다가 계속을 눌러주면 다시 진행이 되지만 취소를 눌러버리면 다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 대기열의 문서 순서를 변경을 시킬 수 있고, 인쇄 명령을 누르면 인쇄 대기열에 저 이렇게 추구 들어옵니다. 이렇게 인쇄를 계속 누르면 여기에 목록들이 대기열에 차례대로 나타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15번째 문제.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전송의 정확성을 보정받기 위해 라우터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경로 배정, 최적의 경로 누구부터? 나부터 라우터.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의 감쇄 현상, 신호가 끊어지는 거죠. 신호가 끊어지니까 뭐 신호를 재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리피터가 필요하다. 디지털에는 신호 감쇄 현상을 막기 위하여 리피터를 사용하고, 아날로그의 경우에는 감쇄 현상을 복원하기 위하여 증폭키를 사용한다. 모뎀은 디지털 아날로그를 상호 변환하는 장치가 모뎀이다. 자, 그래서 15번에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끝에 있나봐요. 자, 16번 문제. 윈도우 7 상에서 네트워크 상의 공유된 프린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네트워크 상에서 공유된 프린터와 연결된 컴퓨터는 항상 켜져 있어야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공유된 프린터의 아이콘 그림에는 왼쪽 아래 체크 표시는 뭐죠? 체크 표시는 여기 아까 우리가 체크 표시 있었죠? 자, 이 체크 표시는 공유 상태예요. 공유 상태. 체크가 공유가 아니죠. 체크 상태는 기본 프린터 상태입니다. 공유는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크는 기본 프린터를 의미하며 공유는 이런 두 사람 그림. 예전에 XP에서는 손바닥 모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렸겠죠. 2번이. 자, 3번도 일부 조금 수정을 해놨는데, 뭐 공유를 원하면 장치관리자 프린터 속성에서 해당 프린터의 바로가기 메뉴 프린터 속성을 선택한 후에 공유 탭에서, 자, 이것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여기에 공유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공유라는 메뉴가 바로 있어서 그냥 바로 공유를 했는데, 이제 7부터는
프린터 속성이라는 메뉴 안에 들어가서 공유를 해제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공유를 설정할 수 있었지만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도 공유를 이렇게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풀어버리면 공유가 해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급에 가보면은 뭐 인쇄관리자, 스풀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에서 설정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펌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펌웨어 한번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펌웨어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하드웨어 교체 없이, 예전에는 하드웨어를 교체해야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그렇게 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 즉 펌웨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하드웨어를 직접 교체하지 않고서도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펌웨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17번에 1번이 되겠죠. 자, 18번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 우리 쿡TV 같은 거 있죠? 쿡TV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쿡TV의 다시 보기, VOD,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지나간 방송 다시 볼 수 있죠. 자, 그런 게 쿡TV, VOD, 주문형 비디오입니다. 자, 용어 해설을 간단히 보면 폴링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 인터럽트 아시죠? 인터럽트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이 폴링입니다. 자,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은 데이지 체인이라는 겁니다. 데이지 체인. 그 다음에 여기 VCS는 화상회의 시스템. 한자리에 다 모이지 않고, 외국 사람들과도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화면을 통해서 회의를 직접 할 수 있는 게 화상회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문제. 인트라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트라넷이란 뭐뭐 안에 그런 말이죠. 뭐뭐 안에, 기업 내부에서 그런 말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그래서 인트라넷, 기업, 학교 등의 내부망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체, 연구소, 조직 등의 내부의 각종 업무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체가 협력업체와 고객까지도 포함하네요. 협력업체까지도 포함해요. 즉 자기 회사 밖에 있는 협력업체라든가 고객 간의 이런 정보까지도 자, 좀 더 확장이 된 그런 걸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엑스트라넷이라고 부릅니다. 엑스트라넷. 자, 1번은 모뎀에 대한 설명이고 3번은 분산처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고, 인트라넷이냐 엑스트라넷이냐, 아니냐 밖에 외부까지 확장을 한 거냐, 이런 걸로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운영체제 운영 방식으로 옳은 것은 그러네요. 자, 지역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작업을 분산처리 그런 말이겠죠. 시스템으로 컴퓨터에 부담을 줄이며 일부 시스템의 고장 시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게 분산처리 시스템이겠죠. 시분할은 시간을 분할해서 CPU를 여러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간을 조금씩 분할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TDM 있었죠. 시분할 다중하기 TDM. 자, 그래서 뭐 시간을 분할하는 거, 다중처리는 2개 이상의 CPU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거. CPU가 2개 이상이라는 겁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은 하나의 CPU에서 2개 이상, 2개 상이 아니라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방식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13년 정기 기출문제 1회 컴퓨터 일반에 대한 문제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죠. 제가 중간에 그 프린터 과정, 설치하는 과정도 좀 이상해가지고 좀 다시 수정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부터는 완벽주의자처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